네, 안녕하세요. 네, 대박주인님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밀렸죠. 네, JS 정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썬님, 실칸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 1264명 들어와 계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최영자님, 앨리스님, 마요기님, 들깨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 오늘님 안녕하세요. 김양희님. 네, 반갑습니다. 어저께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 제가 방송 10시까지 했을 때 외국인 매도가 4,500억 정도 나와서 장 마감까지 1조 원 정도 매도가 나올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저께 외국인 매도가 1조 7천억 정도 나왔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413억 매수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 시장 대비해서 하락폭이 좀 뭐 크진 않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21선에 닿고 급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어저께도 종가가 음봉이 나왔고 또 오늘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또 21선 근처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횡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횡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그리고 보수적으로 네, 확실히 확인을 할 때까지는 좀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라인님 안녕하세요.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메이루짜님 코스모스님 오천맨님 오늘도 점핑님 오야TV님 소는님 AJ님 반갑습니다. 신배현님 안녕하세요. 자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네, 오늘 일단은 첫 번째로는 미국 시장 브리핑 먼저 할게요. 굴굴 그 다음에 국내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와우 HTS 이제 제가 이제 와우 HTS 런칭 11일 납니다. 빼빼로데이 11월 11일. 그래서 이제 요거 와우 HTS 지금 우리 관련해서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이제 테스트로 운영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활용, 이용, 운영 이거 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민트님, 강서구님, 장선님, 네, 김문준님, 안녕하세요. 호야님, 윤미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보면 이날 이제 시장 빠지고 이렇게 이제 빠질 적이 그죠? 이 매도 사이드카 발동했을 적에 여기에 좀 빠졌다가 반등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570이었던 것 같은데 네 570인지 60인지 선물이 반등 나올 때 어떻게 하죠? 매도 기회로 활용하자. 그죠? 이렇게 올라올 때 매도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이제 아침에 또 갭이 뜨니까 그죠? 갭 뜨니까 아 이거 여기서 매도를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올랐다가 그러니까 어저께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종가상에 음봉이 나왔잖아요. 음봉 보시면 음봉 나왔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여기 테스트 하겠죠. 지금 21선이 얼마입니까? 549 정도 되네요. 이거 다시 지지 테스트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네, 거의 지금 밑골이 달고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다시 이제 미국 시장 때문에 이게 빠지게 되면 그냥 여기 요 위에 이 상단 있죠. 여기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저께 뭐라 그랬죠? 하이닉스 같은 애들은 이제 60만원대에서 매수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54만원을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54만원은 지지어브, 네, 지지어브가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악재 부분 얘기했죠. 내년 1월이나 잘 모르겠는데 관세, 미국 법원의 관세, 요게 만약에 대통령 권한이 권한 받기다, 관세를 하는 건, 그렇게 되면 1조 달러를 물어줘야 됩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1400조 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지금 현재예요. 앞으로는 변할 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지금 미국의 이 관세에 대한 소송에서 팽팽하긴 하는데 패소할 가능성이 좀 높다. 패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네,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셧다운도 해결되지 않다는 거. 문제는 셧다운이 길어져서 미국 경제의 이제 경제 지표라든가 이제 혼란이 좀 가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경제 지표 발표가 당연히 지연될 거고, 그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네.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그래도 뭐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뭐 그렇게 막 급락하고 그러진 않네요. 네,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발전하기에는 뭐 하락하지 않으면 행보예요. 그냥 좋으면 행보. 네. 시장이 좋으면 행보입니다. 다우는 이제 0.84, 나스닥은 거의 2% 빠졌죠. 저번에 이제 여기 급락할 때 비슷하게 빠졌죠. 네. 그리고 이제 21선 이탈했어요. 나스닥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밑에 선 있죠. 여기. 요게 이제 생명선입니다. 여기 이탈하면 이제 뭐 조정이에요, 그냥. 네. 뭐 얘기할 거 없이, 네. 본격적으로 조정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조정의 폭이라든가, 아예 낙폭과 들어갈지 여부는, 몰래, 아직. 네,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지금 뭐 2% 빠지던 3% 빠지던, 미국의 나스닥이, 61선, 22,500포인트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탈하면 이제 낙폭과 들어간다. 낙폭과대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좀 매도하고 있죠.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어요. 이게 뭐 좋은 현상이냐?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 자, 뭐 S&P 500은 지금 마이너스 1.1, 나스닥 기술주 약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주가 약세가 되니까 오늘 반도 제품이 빠질 거고, 네, 시장 전체적으로 기술주 섹터들의 하락,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10월에 발표되는 민간 고용, 요 데이터가 당연히 셧다운 때문에 어떻게 돼요? 증가되겠죠? 네, 당연히 증가됩니다. 셧다운 때문에 이제 10월에 고용 지표가 해고가 증가.
그래서 이 결론은 뭐죠? 고용시장의 둔화 가능성. 고용시장이 둔화되면 이제 두 가지죠. 이게 이제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일지 악재로 받아들일지는 좀 봐야 됩니다. 고용시장이 둔화가 된다는 거 분명히 악재예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이제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고 경기가 둔화가 되면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하거나 적극적으로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이 제때 이루어질 줄은 미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보면 이제 AI 관련해서 다시 고평가 논란이 좀 제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워린 버핏이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그 규모가 500조 원이에요. 500조 원. 네. 이런 것도 시장의 하락 가능성을 좀 높여주고 있다. 워린 버핏이 이제 500조의 주식을 다 매도하고 단기 국채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그냥 뭐 일부 매도한 게 아니고 전량 매도했기 때문에 네. 전량 매도했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좀 이제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어저께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가 내년에 코스피 7,500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밸류에이션 확장, KB증권에서 밸류에이션 확장, 실적 사이클 시장 40년 만에 최대 강세장이 올 거다. 내년에 500포인트, 그리고 최대 7,500포인트, 5,000포인트고 7,5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저렇게 지수를 제시하는 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5천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공매도가 좀 제기가 되면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 9천억 정도, 1조 9천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이후에 최대예요. 네. 최대로 공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 그것도 좀 부담 요인이고, 그 다음에 AI 버블 때 지금 실적 정세인데, 시장에서는 AI 버블이 더 반영이 되는 느낌이에요. 실적이 지금 최근에 발표되는 주식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특히 이제 API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0% 정도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주주총회 통과됐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앨런 머스크 보상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으로는 핑크퐁, 그죠? 더 핑크퐁 컴퍼니 공모 청약. 네. 요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는 이제 금융주가 좀 강세였죠. 네. 배당 소득의 분리과세 최고 세율 확정. 네. 정부가 이제 여기에 세율이 35%, 그래서 이제, 최고 세율이 좀 인하될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리고 타이어 관련주들, 실적 반등 기대감. 타이어 4사가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8% 감소가 됐어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관세 영향에 따라서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부터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리기판주, 필옵텍스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필옵틱스도 이제 뭐 이렇게 5일선 이탈하고 있고,
11선 이탈하면 이제 단기 조정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보시면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삼성전자 먼저 봐야 돼요. 삼성전자 보면 삼성전자 이탈했잖아요, 그죠? 네. 21선 이탈했다. 1번. 네. 맞으면 1번. 자,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이게 밀렸잖아요. 21선이 깨지면 그 SK 하이닉스도 21선 근처까지 와요. 그리고 이제 이 조정 여부는 이제 삼성전자 21선 이탈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매해봐야 힘들어요.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9만 원입니다. 9만 원. 삼성전자는 이제 10만 원 이상권에서는 매매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부에서는 뭐 20만 원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제 9만 원 이탈 여부에 따라서 낙폭관대로 갈지 횡보할지 그 횡보도 이제 장기 횡보할지 단기 횡보할지는 좀 몰라요. 네. 네, 싱글 아저씨 하루님 감사합니다. 스윙 어세님은 이제 조용히 좀 하세요. 네. 저 뭐 웃기면 뭐 저기 개그 방송 가시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 들으시려면 조용히 듣고, 네. 그 마음에 안 드시면 좀 나가시고. 저 강퇴시켜 버리세요. 네. 자, 잠깐만요. 자, 보겠습니다. 장난치러 왔는지, 좀 뭐 방송 들으러 왔는지. 까불면 강퇴 당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들어요. 아이고, 웃겨 죽겠네. 잠깐만요. 네. 오늘 이제 제가 우리 11월 10일부터 그 와우 HTS가 이제 오픈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제 와우 HTS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문자 대신에 이렇게 이제 와우 HTS 여러분들이 쓰시게 되면 제가 이제 시황 브리핑 이렇게 써드리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자 대신에 이게 나갈 거예요. 네. 그리고 와우 HTS는 그 뭡니까? 그 애플은 안 되고, 네. 안드로이드만 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문자에서 좀 못했던 거, 뭐 이미지 삽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제가 이제 메시지를 좀 자세하게 좀 보낼 수 있죠. 이런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뭐 나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저번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10월 11일부터 이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프리마켓 시장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예상 체결. 오늘 제가 좀 이따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포지션대로 좀 하세요. 와, 신테카가 또 나오네 이게. 우와, 대단하다, 대단해. 인스코비, 현대바이오. 지금 보면 다 바이오주들이죠. 네, 바이오. 프리시전 바이오.
셀바스 헬스케어.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좀 강세인 것 같아요. 개별주. 그리고 조정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이 지수가 이제 코스피는 힘들어요.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 보니까 본격적으로 횡보하거나 하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는 혹시라도 반도체를 매매를 고려하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돼요. 코스닥 쪽에. 그리고 제가 추후에 이제 변곡점을 말씀을 드리면 알려드리면 그다음에 코스닥 위주로 하세요. 왜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어저께 1조 7천억 매도했는데 뭘 팔았죠? 우량주 위주로 책실을 하잖아요. 근데 그 현금들이 이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말고 나중에. 나중에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지금 제가 이제 투자 전략을 한번 테스트로 보내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이게 이제 오늘 저희 유료회원님들한테 보냈던 투자 전략인데 오늘부터 급하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변곡점에 왔다고 하면 그때 적극적인 매수고 오늘부터는 소극적 매매 혹은 관망. 관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미리 공지를 했어요. 그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수 하락 가능성 높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신규 회원님은 인버스 매매해라. 우리 인버스 좀 높은 곳에서 샀는데 인버스 비중을 더 늘렸죠. 여기 보면 봐봐요. 이미 11월 4일날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피하세요. 전체적으로 조정이 들어올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 말씀드렸고 지금 1200명, 1280명이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들이 그때 이제 하루 지나고 다시 반등이 나오니까 틀린 것 같았지만 지금 보면 11월 4일이잖아요. 지워볼게요. 11월 4일이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죠. 하락 가능성 높다. 근데 문제는 이제 21선에 이탈하면 이게 볼리저밴드 하단선까지 열려요. 그래서 21선 지지 여부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네. 이해했죠? 다 이제 여기 다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특히 여기서 봐봐요. 10월 4일날 반도체 삼성전자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매매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최고점 10월 4일날 여기죠. 단기 최고점 매수잖아요. 여기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자마자 이제 손실이 몇 프로예요? 15%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4일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9%, 18%, 18% 하락했다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긴 하지만 그래도 10% 이상 손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21선 지지 여부는 삼성전자가 9만원을 지지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9만원 이탈하면 이건 빠져요. 21선까지 빠집니다. 21선까지 빠지니까 굳이 뭐 매매를 급하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이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을 때 이때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샀어요. 네. 배를 잡아요? 왜 강대당해서? 네. 얄짤없어요. 저 이상한 소리 하시면 그냥 무조건 강대입니다. 이 매도 사이드카 할 적에 이 개인들이 외국인 매도 물량을 다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 3일 있으면 이게 잘하는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되게 중요한 거는 요게 544 있죠. 선물이 이틀 전에 저점 여기 이탈하면 이제 좀 tum에 나올 수 있어요. 요게
이탈한지 여부 보시고, 내일까지 544를 지지 여부 보시면, 이탈하지 않더라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위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이 지루하게 그냥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이탈하면 요 밑에까지 빠질 거고.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재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주도주라고 매매를 하시면 재미없을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미 뭐 주도주라고 해서 이제 개인들이 엄청나게 살 때 매도해 버렸죠. 네, 매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매매보다는 우리가 지금 코롱 모빌리티, 코롱 뭐였죠?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었나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매수 포인트 와서 이제 올라가는 애들. 코롱 모빌리티 그룹. 여기서 우리 샀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이게 단기적으로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아도 보시면 24% 올라갔죠. 와, 그 다음에 상한가 갔죠. 오늘 또 갭 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좀 여기서 지금 19% 먹어 팔았는데, 와, 더 갑니다, 이거. 그죠? 매매 잘하신 분은 단기 50%는 수익 났겠네. 그래서 이제 가벼운 주식, 이제 우량주 위주보다는 이제 가벼운 주식 위주의 상승이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참고하시면 돼요. 네. 자, 이해했으면 1번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해했으면 1번. 자, 이해했으면 1번. 자, 그 다음에 좀 볼게요. 자, 50초 전입니다. 신테카 바이오 영업무역. 영업무역이 이게 왜 움직이죠, 이게? 잠깐만요. 지수. 아이고. 시장 분석. 어디 갔지? 뉴스. 일단은 전광판 좀 먼저 볼게요. 오늘 저기 유리님은 제가 며칠 전부터 우리 그 코롱 모빌리티 그룹 매매를 하기 전에 3일을 기다렸다가 매수했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이거 왜 마이크 왜 그러지? 잠깐만요. 이게 3일을 이제 기다렸다 매매했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관심 종목 이틀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 주식을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좀 매매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차트 포착 주식은 이제 영업무역, 그 다음에 이노테크, 얘가 좀 상당히 강하네. 신라섬유, 네. 삼성전자 2%대 하락. 예, 바이오주 쪽으로 강하네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도 지수 하락이 뭐 크진 않네요. 네. 크지 않아요. 오늘도 좀 보시면, 네, 외국인들 매매 동향 상당히 중요해요. 1조 원 이상 팔아버리면, 오전까지 1조 원 이상 판다. 그러면, 네, 이렇게 544까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난티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별로 크게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난티, 남북 경협주, 네, 별로 안 좋아요. 반등이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이제 9시 10분 되면 여기 와우 HTS의 이제 수급 포착, 그 다음에 차트 포착, 실적, 뭐 점수 요 관련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브리핑. 뉴스 한번 보면 좀 오늘 이게 왜 안 움직이나?
뭐 오류 났나 보네. 내일 씻고 이후에 안 움직이네요. 헬스케어.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양봉 나오고 있는데 양봉 낼 때 들이대시면 안 돼요. 어차피 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지면 좀 영향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뭘 할까? 와, 대진 첨단 소재는 어저께 이어서 오늘 좀 급락하네요. 2차 전지주들은 좀 양호한 흐름. 이제 되게 중요한 거는요. 제가 나중에 변곡점 온다고 하면 뭐 사야 되죠? 그때 2차 전지 못 사신 분 사시는 거예요. 네. 제가 나중에 이 변곡점 알려드리면 꼭 2차 전지 사세요. 2차 전지. 2차 전지 뭐 게임주 다시 들어갈 거예요. 저는 해운. 네. 만약에 변곡점이 온다라고 하면 2차 전지 게임 해운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겁니다. 저는. 네. 자, 9시 15분에 차트 수급 뭐 이런 거 보고요. 9시 30분에 재료주 발굴 좀 하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선물이 21선에서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도 21선 이제 이거 차트를 거꾸로 놓으면 21선 저항이잖아요. 이거 돌파해 주면 이제 확실하게 제가 봤을 적에는 선물이 21선 이탈하면 500, 500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빠지게 되면 500에서 이제 살 건지 관망할 건지 조금 더 잘 보셔야 돼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자동차주는 일단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일단 주가에 반영됐잖아요. 이 관세 협상 마무리가 돼서 25%에서 15% 줄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호재고 뭐 또 다른 지금 호재는 좀 별로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관세가 이게 누그러지면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업이익이 40 몇 프로 감소됐잖아요. 그래서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서 향후에 자동차 관련주들은 실적이 턴하는지 그게 이제 호재고 다른 것들은 뭐 크게 뭐 없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개인들은 팔아제끼고 이제 외국인들이 좀 받쳐주는데 외국인 수급이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저렇게 좀 받쳐주게 되면 하락폭이 좀 양호할 수 있어요. 근데 오후장 들어서 이제 매도로 전환되면 주가가 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조금 양호하긴 해요. 개인들은 뭐 저기 여기서 엄청나게 샀다가 뭐 지금 파네요. 야, 코롱 모빌리티 또 가네. 우와. 신태가 또 가고. 와, 대단하다. 종목의 진단 상담은 안 되고 이제 업종에 대한 브리핑 됩니다. 지금 뭐 이상한 소리 올랐는데 빛의 속도로 삭제됐네요. 비싹됐네요. 비싹. 이게 오늘 2차 전지가 사실은 좀 강세여야 돼요. 테슬라 때문에. 네. 테슬라 때문에 강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이제 고가권에서 조정이긴 하는데 횡보하잖아요. 여기 봐봐요. 에코프로도 지금
1차 상승한 이후에 횡보하죠. 요 횡보 구간 지나면 이제 2차 상승할 거예요. 이제 2차 상승하면 그때 매도하셔야 돼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만 좀 매도하고 나머지 80%는 보유하라.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적에는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 주주총회 보상안 통과에 따라서 2차전지가 좀 강세가 나타나지 않나. 그리고 2차전지는 아직은 매도 시점은 아닙니다. 이제 매도 포인트는 어떻게 잡냐면 에코프로가 2차 상승을 한 후에 고점이 오면 그때가 매도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전량 매도를 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량 매도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좀 약간 애매하다라고 하면 50%는 일단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50% 정도는 일단은 정리하고 고민하세요. 그래야지 이제 50% 팔고 이게 다시 저점에 오면 다시 사서 고점에서 팔고 그래야 돼요. 네. 선물이 양호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불안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리고 지금 뭐 2차 전지는 대부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이제 최소 40% 정도 이상은 수익 중이실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와우 HDS에 여기 보면 종목 압축, 단기 공략. 네, 이렇게 이제 잡히는데. 자, 오늘 잡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잡힌 거 보면 태성이 잡혔네, 태성이. 태성이 3%대 잡혔어요, 그죠? 3.4%대. 그 다음에 PIE가 마이너스 0.9 잡혔어요. 한번 좀 볼까요? 여기 이게 이제 제 알고리즘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네. 태성이 그죠? 태성이가 지금 보면 언제 잡혔죠? 플러스 3%대. 가격은 안 나오네요. 몇 시간을 보면 되겠네. 9시 이쯤에 잡혔네요. 그죠? 그 다음에 PIEE PIE는 언제 잡혔어요? 마이너스 0.9시 6분이 잡혔네요. 9시 6분. 그냥 요 정도에 잡혔네, 그죠?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선물이 이렇게 70건, RSI 70건 오늘, 특히 반도체는 좀 줄이세요. 다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 60만원 올라오면, 네, 매도 못 하시면 좀 줄여주세요. 뭐, 아쉽다라고 하면 절반이라도 좀 줄이세요. 잠깐만요. 에코프로. 미국 시장 비해서 상당히 좀 강합니다.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오늘 화장품이 갈 것 같아요. 네, 맞네요. 이 뭐 잉글우드 랩이 1등이고요. 아모레 퍼시피가 2등입니다. 화장품주 상승은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광군제, 빼빼로데이.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그죠? 빼빼로데이 때 뭐 사야 된다? 제가 어저께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화장품주는 11월 10일 날 빼빼로데이 때 광군제 이슈 있고 11월 28일 날 또 이슈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맞으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맞다, 1번.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 하루 지나면 저도 잘 몰라요. 저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저께 브리핑 하면서. 아, 맞네요. 어저께네요. 어저께. 보여드리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1월 11일 광군제 화장품. 여기서 못 올라가도 11월 28일 날 또 화장품 관련해서 있다.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관련. 맞죠? 오늘 아모레퍼시피 이렇게 올라가네요. 사실은 이게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는 테마로는 한국 화장품이 원래 대장이에요. 네, 대장인데 오늘은 지금 잉그루드랩. 잉그루드랩이 올라가면 좀 뭐가 움직이죠? CNC, 인터. 얘네들은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CNC, 인터. 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부품주도 좀 움직이네요. 우량주는 못 가요. 지금 코롱 모빌리티 그룹도 자동차 관련주. 중소형. 그 다음에 오늘 내수주 움직이네요. 편의점주. GS 리테일. 한원 시스템.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니까 중국 관련 섹터주들이 다 움직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관련주. 2차 전지에는 강원 에너지. 네, 이렇게 움직입니다. 토니 모리가 이제 꼴등인 것 같고, APR. APR은 이제 개파락했다가 음봉에서 양봉 나오네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되면 이제 뭐 눌림목 여부 판단하고 이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지. 저는 일단 10월 4일날 주식을 대폭 줄였습니다. 네, 대폭 줄였고 2차전지 지금 보면 바이오 샀죠. 게임주 샀죠. 그 다음에 코롱 모빌리티 그룹 샀었죠. 네, 근데 이거 지금 다 거의 2차전지는 20% 매도해서 현금화 했고 바이오 팔았고 게임주 팔았고 이게 이제 무서워서 판 게 아니고 근데 좀 기다렸다가 변곡점 오면 더 싸게 살라고 팔았습니다. 하이닉스 그래서 오늘 뭐 이게 변동성이 당분간은 반도체 위주로 변동성이 좀 심할 거예요.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대진 첨단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좋은 사람들도 별로고. 자 이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제 우리 저번에 이 차트 분석인지 뭔지 우리 이거 통해서 신테카 바이오 그죠? 잠깐만요. 우리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차트 포착에서 신테카 바이오 포착됐죠? 이 며칠이죠? 4일날 이게 신테카 바이오 포착됐는데 몇 프로 올라갔나요? 이게 한 60% 올라간 것 같아요. 60%.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와우 HTS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중에 활용을 하시더라도 와우 HTS 활용하시더라도 이게 여기에 나온 주식 중에서 선별을 해줘야 돼요. 전문가가. 예. 뭐 이걸 잡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30개 정도 되는데 그거 선별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매매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11일 날 와우 HTS가 이제 런칭이 되면 여기 주식 중에서 선별을 해드릴 거예요. 참고하세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뭐가 좋은지 한번 볼게요. 네, 금호 타이어 잡혔고 아모레 퍼시픽 그 다음에 로킷
별로고, 한원 시스템, GS 리테일.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잠깐만요. 이거 안 됩니다. 아직. 골라 놓을 거예요. 제가 지우고 지울 거고. 아모레.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수급포착, 아모레, GS. 이거 똑같네요. 차트 포착.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이 좋긴 한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지금, 한한령 관련 수혜주가 상승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한한령 관련 수혜주에서 이렇게 그 화장품주처럼 상승하는 것보다는 화장품이 움직였으니까 이제 뭐가 움직일까 이거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11월 4일날 이틀 전에 화장품주 11일날 이슈 있고 28일날 이슈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못 사신 분들은 지금 화장품주를 사는 것보다는 한한령 관련 수혜주 중에서 움직이지 않은 섹터, 네. 움직이지 않은 섹터, 그런 걸 사는 게 좋아요. 그 관련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엔터주 중에서 블랙핑크, 그죠? 하이브보다는 이제 블랙핑크 관련주. 하이브는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장품이 움직이니까 뭐 화장품을 하셔도 나쁘진 않는데, 이왕이면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는 이제 엔터주가 상승할 것 같아요. 엔터주에서는 이제 YG 쪽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YG도 YG 플러스가 좋아 보여요. YG 플러스. 네. 네네. 그거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주는 이제 YG 엔터지만, 이제 YG 플러스가 더 차트상으로는 좀 그 포인트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잠깐만요. 얘는 조금 기다려야 되네. 잠깐만요. 올릭스, 한국 화장품 제조가 대장인데. 그 다음에 현우산업. 안 되겠다. 잠깐만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차트 포착이 있고, 실적 포착. 코스메카 다 이제 뭐 저거네요. 점수. 이거는 퓨처캠.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골라 볼게요. 네. 어디 갔냐? 이거 종목이 어디 갔지? 오늘은 제가 봤을 적에는 순환매 관점에서 이제 아모레를 하는 것보다는 CNC 인터, 그 다음에 순환매 관점에서 YG 플러스. 네. 이렇게 좋아 보이고요. 이건 추천이 아니에요. 추천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사라 팔아라. 나중에 뭐 손해 났다. 뭐 이런 얘기 하실 거 없어요. 판단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수익 나서 갖고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할 것도 없습니다. 매매는 본인이 해서 본인이 잘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나중에 뭐 손해봤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몇 프로요, 뭐 이런 걸 쓰면 이제 이런 것도 안 해요.
아, 그 다음에 우리 유리아님도 하나 사야 되겠네. 뭘 살까? 잠깐만요. 아, 이게 지금 300원. 잠깐만 좀 계세요. 제가 이제 유리아님들 좀 주식 좀 사야 돼서. 아, 조금 더 잔고 때려야 되겠다. 2차 전지는 매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뭐 에코프로 머티가 아니, 에코프로가 아직 고가권에서 행보 추세가 이탈된 게 아니라서 후발주들은 좀 추세가 좀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좀 이탈됐긴 했는데 어, 에코프로가 대장이죠. 걔는 좀 이탈하지 않아서 더 보셔야 됩니다. 팔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2차 상승할 때 그때 팔아야 돼요. 그때 파셔야 돼요. 잠깐만요. 우리 회원님들 좀 매매 좀 합시다 이제. 저 이거 조금 만정적이 움직였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유리아님들은 문자 나갔어요. 그거 주식 사세요. 네. 하이닉스 강세. 자, 그 다음에 9시 30분 재료주 할 거예요. 네. 자, 이제 테마는 중국 관련 한한령 해제 관련주 상승. 아, 지금 내가 원하는 주식은 안 내려오네. 자, 오늘 1834명 들어와 계셔. 좋아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주식이 지금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승률이 막 하이닉스가 11%막 급등하고 그러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 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아요. 예, 다른 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반도체가 만약에 1% 올라가는데 화장품은 막 6, 7% 올라가면 그 같이 올라가더라도 상승률이 높은 게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잉글 우드랩 1등, 네, 코스메카 코리아 2등. 잠깐만요. 지수는 좀 올라오고. 아무튼 여러분들 매매하실 거면 반도체는 하지 말고 한한령 해제 관련주 순환매 업종들을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쉬었다 갈 거예요. 쉬었다 또 갈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이 이렇게 올라오면 반도체는 비중을 축소하고, 네, 한한령 관련 테마주로 교체, 2차 전지 보유. 잠깐만요, 지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30분 됐어요. 네, 이제 재료 좀 발굴할게요. 나중에는 이제 11월 11일 날은 이제 재료주도 이제 와우 HTS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만 이제 제공할 예정이에요. 네. 잠깐만요. 아이고야. 재료주, 잠깐만, C랩. 이게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게, 아이고야. 엔비디아 관련주. 엔비디아 관련주 하면 안 되는데. 뭐, 일단 좀 봅시다. 와우 HTS 깔면 돼요. 그걸로 이제 나갈 거예요. 메신저로. 그러니까 그 안드로이드 휴대폰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와우 HTS를 어플리케이션 깔으면 됩니다. 네. 바닥 잡다가 지하실에 갇힌 신현식이죠. 네. 아, 바닥 잡다가 지하실에 갇혔어요. 조금만 더 볼게요. 삼성 출판사 이건 이미 반영되지 않았나? 코아스 템캐먼. 네, 저기 와우 HTS는 안드로이드 폰에 어플 설치하시면 돼요. 네. 태블릿이 없어도 여러분들 휴대폰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PC 버전하고 모바일 버전이 있는데 모바일 버전은 안드로이드만 돼요.
네. 나중에 이제 다 알려드릴게요. 미래산업. 근데 저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그 와우 HTS에서 메신저로 보내면 장문도 보내고 그림도 넣고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좋아요. 다시 10만 전자예요? 10만 전자 10만 원 위에서 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네. 10만 전자 안 됩니다. 하이닉스 60만 원 이상에서 사면 안 됩니다. 사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네. 사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야, 재료주는 별로 없네. 삼성 출판사가 핑크퐁의 주식을 16% 보유하고 있다.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 삼성 출판도 괜찮네요. 삼성 출판도. 지분 16% 갖고 있어요. 한번 이제 그만 볼게요. 이제 뭐 별로 뭐 재료가 좋은 게 없네. 잠깐만 C랩 별로 솔트 웨어 11일날 아마 문자 갈 거예요. 네. 코어 스템 캐몬 잠깐만 코어 스템 캐몬. 그래서 이제 애플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태블릿 받으셔갖고 거기 깔려서 나가니까 그냥 로그인해서 쓰시면 됩니다. 미래선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게 삼성 출판이. 삼성 출판이 제일 좋아 보이네요. 재료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되면 이게 지금 뭐 반도체가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외국인 매도 나오면 또 갑자기 음봉으로 좀 돌아설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나 SK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 개별주처럼 변동성이 좀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중소형주로 단타 치는 게 아니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사람들이 단타 많이 칠 것 같아요. 하이닉스 왔다 갔다. 어, 11월 11일 날 들어오시면 그거 이제 뭐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빼빼로 돼 있대. 네,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지금 다 매수 쪽으로 돌아서 그나마 저 지수하락이 좀 제한적이네요.
그리고 미국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긴 하는데 조금 선반영된 것도 좀 있어요. 우리나라 매도 사이드카 발동되면서 좀 먼저 선반영된 것도 좀 있습니다. 네, 아니 빼빼로데이 때 들어오시면 알려드릴게요. 빼빼로데이 때 방송 들어오세요. 아이고. 지금 9시 37분이고요. 지금 1814명 들어와 계시고 좋아요는 588개입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현식 파트너 텔레그램 채널도 네, 구독 부탁드려요. 조금 더 있으면 되겠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뭐 21선 위에서 박스권이냐 하단에서 박스권이냐 그 차이점이에요. 와, 로봇주 또 움직여? 와, 대단하네. 젠백스도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오늘 그 장에 하루 종일 앉아 계실 분들은 요 외국인 수급 현물 쪽 매매 동향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매도로 돌아서면 또 주가 좀 빠질 거예요. 네.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리고 좀 우량주에서는 카카오가 좀 강하네요. 그죠? 네, 카카오가 강합니다. 아이고요, 감사합니다. 바닥 잡다가 지하 골로 간 신현식인데 저렇게 응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네. 확실히 좀 시장이 엄청 강해요. 네, 강하긴 합니다. 그래도 반도체 쪽에 수익 내는 것보다는 이제 순환매 주식들 사는 게 더 좋아요. 참 좋은 게 많나 보이네. 저는 이제 조정 좀만 들어오면 진짜 좋아 보이는 게 엄청 많습니다. 저 오땡땡이가 안 가네. 갈 때도 했는데. 빼빼로데이 오리온이에요? 맞죠? 빼빼로데이 오리온. 그래서 움직이나? 광군제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오땡땡이 가라. 오땡땡이, 오땡땡이. 선물이 더 올라갔고. 편출되었어요. 오리온 편출. 네. MSCI 편출. 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 속보를 한번 좀 봐야 돼. 이게 멈춰버렸어, 이게. 잠깐만요. 코아스, 대성, 삼성공조. 그 여러분들 그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핑크퐁 상장일이 언제 되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날짜 나오면 잠깐만요. 청약이 6일, 9일이고 언제 잠깐만요. 더 핑크퐁 컴퍼니 저거 상장되면 삼성출판사가 한번 좀 움직이긴 할 거예요. 그때 팔아야 돼. 그래도 뭐 생각보다 심각한 조정이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 저기 유리아님들은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 때 그 오후 때 그 와우 HTS 사용하는 기본 방법들 요거 교육을 할 거예요. 네. 참고하세요. 써드릴게요. 11월 11일 와우 HTS 이거 저녁 8시에 사용 방법 회원 방송 할 겁니다. 다시 지수 빠지네요. 선물 오늘 아무튼 선물은 오늘 555 여기 이탈하면 막판에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주식 비중을 많이 쉬는 거는 별로고 일단 관망 유지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요. 뭐 20에서는 이탈하지 않더라도 지금 1차 상승 때 뭐 3개월 동안 계속 쉬지 않고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올라가기 좀 힘들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조정 아니면 행보. 그래서 이제 시세가 뭐 크게 나오기보다는 그냥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좀 예측이 돼요. 지금 이제 속보 나왔네요. 뭐 이 속보라기보다는 그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 머스크 테슬라 AI 칩 관련해서 삼성에 좀 맡긴다. 뭐 그죠? 생산한다. 그 다음에 자체 공장도 건설하겠다. 얘기하고 있네요. 테슬라가 이제 AI 칩, 그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4가 장착되잖아요. 뭐 지금 판매되고 있는 하이랜더, 그 다음에 모델 Y 주니퍼, 여기에는 이제 하드웨어 4가 들어가 있는데, 뭐 올해 2026년 하반기 정도 되면 하드웨어 5가 장착이 될 거예요. 그 하드웨어 5는 하드웨어 4에 대비해서 성능이 40배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2026년에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지금 테슬라 FSD 사용 허가가 좀 안 나오고 있죠. 뭐 2027년 이전에는 안 될 건데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테슬라 오너들은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하드웨어 5가 이제 휴머노이드에도 들어갑니다. 네. 네, 원래는 이제 우리 한미 FTA 따라서 원래는 그 테슬라 차량이 이제 미국에서 만든 테슬라 차량이 국내에서 미국 법규대로 원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만약에 한국에 FSD를 출시를 하면 네, 생산지가 이제 미국에서 만든 테슬라 차량이 좀 먼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한 2026년 정도 한국에는 이제 상용화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기술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 주식 하나 놓친 것 같은데. 자,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이제 2,300억, 2,000억으로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질문이나 있으면 좀 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종목 진단은 안 되고 뭐 업종은 괜찮아요. 업종은 괜찮고 업종에 대한 브리핑 괜찮아요. 업종 질문은 괜찮고 종목 질문은 안 돼요. 네, 종목 질문 안 됩니다. 뭐 다른 것들은 가능해요. 네. 이제 또 외국인들이 저게 이제 뭐 2천억 사는 거를 좀 순식간에 좀 팔아제끼면 또 마이너스 전환되면 또 하락이 좀 커질 수 있어요. 음식료 업종은 이제 뭐 제가 봤을 적에는 잠깐만요. 대장이 누구냐? 대장이 우량주에서는 뭐 GS 리테일이잖아요. 편의점주. 얘가 한 22,000원 올라오면 이제 음식료 업종들은 좀 차익 실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블릿은 일단은 이제 11월 11일 날 그 와우에서 와우넷에서 이제 뭐 수령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훨씬 좋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소형 원전이죠. 소형 원전하고 이제 경쟁이 있는데 일단은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네, 테마가 형성되려면 조금 기다려야 돼요. 나쁘진 않습니다. 태양광 쪽. 로봇주는 저는 좀 매도견이에요. 예. 제가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좀 매도견 말씀드렸고, 로봇주가 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올라올 때마다 로봇 업종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쪽.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매도견이 있는 업종은 저는 이제 반도체하고 로봇 업종은 좀 매도견이에요. 그냥 다 팔기, 그러니까 로봇은 저는 이제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죠. 네,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올라올 때마다 아쉬우면 계속 좀 줄이시는 거. 유리기판 관련주는 제가 이제 필 옵틱스를 말씀을 이미 좀 드렸죠. 상한가 가기 전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24일이죠. 정확하게 10월 24일 날 유튜브에서 AI 관련해서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유리기판 필 옵틱스가 움직일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2차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장주인 필 옵틱스는 좀 보이 쪽, 보이 쪽인데 필 옵틱스가 다시 한번 이제 59,000원 정도 올라와주면 그때부터 비중을 축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코 프로만 보시면 돼요. 에코 프로. 에코 프로가 지금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이 횡보하다가 2차 상승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렇게.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 달, 두 달, 세 달 후 상승했죠. 근데 이 횡보 기간은 예측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횡보하고 2차 상승하면 그때 팔아야 돼요. 아직은 1차 상승 마무리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횡보의 가격인 84,000원 라인대를 이탈할 때가 문제예요. 보유를 할 건가 정리할 건가.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답변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 동향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1,400억이기 때문에 장 후반부에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다. 순매도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럼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급등락이 심해질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늘 되게 중요한 게 이제 화장품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엔터주, 중국 관련주 움직일 수 있는 엔터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주도 이 한한령 해제 수혜주가 됩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주도 되지만 한한령 해제 수혜주도 돼요. 네, 됩니다. 제가 주식을 줄인 거는 이제 횡보하거나 하락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까먹는 것보다는 좀 일단 매도한 다음에 추후에 저점을 좀 다시 잡자. 그런 관점에서 주식을 좀 매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2차전지도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지수는 4,000,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1,48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꾸우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4분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와우 HTS가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때 런칭이 됩니다.
이때는 저녁 8시에 회원방송 네, 사용 방법에 대한 회원방송을 좀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신현식 파트너 낙폭과대 유튜브, 그 다음에 텔레그램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가 오히려 좀 더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보다. 근데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좀 올라갔다 윗골이 다 있고 밀리네요. (2차) 전지 주식 팔면 안 돼요. 2차 성공 남아 있으니까요. 시장 마무리요? 시장 마무리는 요거 지금 잠깐만요. 저는 외국인들이 5호장에 현물 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요. 네,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올 때마다 비중 줄이라고 그랬어요. 이 비중 줄이라고 하는 거는 로봇과 반도체 그리고 대부분 주식 포함입니다. 그 매도가 이제 그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되면 여기 아마 깰 거예요. 그래서 5호장은 좀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송 마무리 시간이 다 됐고요. 네, 저는 이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하시면서 좀 기회를 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